이 법규명령이 이제 형식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뭐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뭐 부령,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이 자치법규 같은 뭐 조례, 자치단체 규칙, 이런 것들도 그 자치법규로서 법규명령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법률이 많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이걸 더 단순화시키려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요 대통령령을 시행령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시행규칙 이렇게 합니다. 예, 나중에 저 판례 문장 보시다가 시행령 이런 말 나오면 아 이거는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 이런 말 나오면 그 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되게 이제 부령이 자주 문제되긴 한데, 그리고 이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는 이게 효력 범위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막 지금 현재도 만들어지고 폐지되고 막 그럴 텐데, 이게 추상적이란 말은 개별적으로 국민들이 이걸 알건 모르건 일단 효력이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걸 집행받으면 국민들에게는 효과들이 생길 거예요. 알건 모르건. 그러면 당연히 이 법규명령이 효력이 생기려면 성립요건도 갖춰야 될 것이고, 성립요건뿐만 아니라 지켜야 될 여러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볼 텐데, 뭐 성립요건 어려운 게 아니라 137페이지에 거기 6번에 1번 보시면 주체가 있겠죠. 만드는 주체,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내용은 상위법을 조촉하지 않아야 되고 실현 가능성 있고, 그 권리금에 관한 내용들이 실현 가능성 있고 명확해야 되고, 절차를 체크를 해 놓으세요. 절차 가로로 묶으세요. 대통령령 줄치세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그 다음에 또 가로로 묶으세요. 총리령, 부령, 법제처 심사. 근데 요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쳐야 되는데, 나머지 총리령, 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거칩니다. 국무회의 심의 거칠 필요 없다. 가끔 내니까 알아주세요. 국무회의 심의는 대통령령만. 그리고 그 조문의 형식이 그 다음에 이제 공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앞에 여러분들 법령의 효력에서 봤던 것처럼 효력이나 시행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하면 효력 생기는 것이고, 권리제한 의무가 그러면 시행이 좀 더 연기되는 겁니다. 30일 두고 시행하라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성립요건이나 한계를 갖추질 못했어요. 성립요건을 제대로 구비 못했다. 그러면 위법이죠. 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위법한 법규명령은 이게 효력 범위가 일반 추상적이라 일률적으로 그냥 무효 이렇게 해야 돼요. 위법하면 법규명령은 무효다 이렇게. 이런 관념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취소를 해야 소멸하고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다 이런 관념이 없어요. 그냥 일률적으로 법규명령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냥 무효일 뿐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요 말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 일률적으로. 그래야 그 법규명령에 따른 집행들이 그냥 획일적으로 다 위법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취소 관념이 따로 없다 이렇게. 거기 저 138페이지에 3번
첫째 줄 봅시다. 하자 있는 법규명령은 공정력은 좀 나중에 보시고 무효 이렇게 줄 쳐놓으시고 무효. 취소관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끔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가보세요. 어디 보시냐면 131페이지 성립요건도 구비를 하고 성립요건 그리고 그 요건이 구비됐다 하더라도 이게 지켜야 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법규명령을 이렇게 내용 가지고 분류를 하면 위임명령이 있다 이렇게 했죠. 위임명령. 그리고 집행명령도 있고 여러분들이 집행명령은 말 그대로 집행에 관한 것들만 정해야지 이걸로 위임명령의 내용을 정하겠다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집행명령은 위임 필요 있다 그랬어요. 위임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위임이 필요 없다 그랬죠. 이게 직권으로 발령하는데 그 상위법의 내용을 구체하겠다 이런 것들은 허용이 안 돼요. 이제 그것도 일종의 한계입니다. 위임명령으로 정할 걸 뭐 집행명령으로 정했다 이런 건 허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저 위임명령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위임을 할 거 아닙니까? 되게 이제 이런 구조가 되겠죠. 법률이 우리가 본질상 유보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법규적 사항의 본질적 사항은 위임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는 이 기본적인 사안들 이걸 일단 법률로 정해야 되겠죠. 이 법률에다가 최소한의 예측할 수 있도록 대강을 정해주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위임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법은 다 이게 또 따로 있잖아요. 대통령령 있고 뭐 총리령도 있고 부령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위임을 받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하위법 그 실제 그 사무를 담당하는 장관 부령으로 다시 이렇게 위임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우리 행정법은 거의 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재위임이 가능하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재위임이. 그런데 이렇게 위임할 때 이 구조가 계속 연결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의 위임을 할 대상 거기에 본질적 사항 기본적 사항의 대강을 예측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자, 여러분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거를 법률에다가 정해준 다음에 이 범위에서 이렇게 위임해주고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요 밑으로 또 위임할 때도 요 논리 그대로 들어갈게요. 위임받은 사안의 기본적인 사항의 대강을 예측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또 이렇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런 말입니다. 위임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앞에 본질사항 유보설 기억나시죠? 국민의 권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 이게 위임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법률로만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131페이지에 그 밑에 판례 보시면은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국민들이 과태료 부과를 받을 때는 제일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뭘 위반했냐, 일단 그게 궁금하겠지. 내가 왜 과태료를 부과받냐, 위반행위. 그 다음에 얼마 받냐,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저 문장 보시면 이게 실제 우리 법률 조항인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7조 2항에서 조문을 이렇게 해놨어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면에 명시할 사항으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규정하고 그 밖에 명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법률에다가 뭐는 딱 못을 박아줬습니까? 위반행위, 금액, 이거는 반드시 서면에다가 기재를 하고 나머지 기재할 사안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시오.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인 거 법률에다가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이게 정했죠.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위임을 하면 이런 것들은 포괄임이 아니에요. 근데 밑에 봅시다. 분담금의 방법 및 분담 비율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본질사항이죠. 여러분들 법률부 할 때 이게 봤던 사안이에요. 이게 돈, 금액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비율, 금액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어요. 뭔 말입니까? 이거는 법률에다가 기본적인 걸 정해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이렇게 위임한 거야. 그러면 일종의 뭐가 됩니까? 본질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시오. 이렇게 위임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가버리면 이런 게 본질사항 유보에도 반하고 포괄이임 입법 금지에도 반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자꾸 저 법률부에서 강조한 게 이런 것들을 법률에다가 적었냐 안 적었냐 이게 포괄이임 판단할 때 가장 1차적인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 더 넘겨봅시다. 132페이지에 기준시가 이것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 같은 거 산정을 할 테니까. 그런데 기준시가 내용 자체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이고 내용 결정을 위한 절차조차 규정함이 없이 기준시가 내용 및 그 결정 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논리가 똑같이 가겠죠? 포괄임에도 반하고 본질상 유보설에도 위반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임할 때는 아까 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처럼 위반행위, 금액 이런 본질적 사항은 최소한 법률에다가 정해주고 위임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 이걸 지켜라. 만약에 이 법률에다가 전혀 이런 걸 규정하지 않고 이렇게 위임했다 그러면 이런 걸 포괄임이다 이렇게 하고 당연히 포괄임은 금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나오겠죠. 여기서 재위임할 때도 포괄임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뒤쪽에 그 136페이지 보세요. 136페이지에 저 방가로 4번 해가지고 재위임 허용 여부에서 판례로 정리하세요. 밑에 이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데 재위임에 의한 불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임했다? 이런 게 포괄임이에요.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다 위임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령이 위임받은 거 아무것도 안 정하고 다 위임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해 하위법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임이 허용된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재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요 논리 그대로 하고 있죠? 위임받은 사항에 대강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만 위임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이 위임할 때 지켜야 될 한계입니다. 자, 하나 더. 자, 틀을 잡고 좀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논리 헌법에 보시면 헌법 굉장히 이런 조문들이 많아요.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법률로 정한다. 이런 조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법에 그 앞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앞페이지가 아니라 네, 앞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네. 아니, 앞페이지 아니고 저기 보세요. 135페이지 135페이지에 그 방가로 2번 그 예를 들어 두 번째 줄 국적 취득의 요건. 이제 헌법은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한테 이렇게 국적 부여할 때 그 국적 취득의 요건 이런 것들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죄형 법정주의 형벌에 관한 것들은 당연히 법률로 정해야죠. 그 밑에 뭐 재산권 내용과 관계 이것도 조문에 보면 그냥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재산권의 내용과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자, 이런 사안들입니다. 이런 사안들을 국회가 법률로 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걸 국회가 정할 국회 전속적 입법 사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안들. 이건 따로 외우지 말고 뜻만 알아주세요.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안들. 근데 이 모든 걸 다 또 그러면 과연 법률로 정하냐 아니면 이것도 위임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행정법이 거의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다 시행령, 시행규칙 거의 다 있다 이렇게 했죠. 정답은 뭐냐면 이것도 위임이 가능해요. 이렇게 요 논리 그대로 본질적 사항, 요 사항 중에 본질적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위임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여기도 그 논리 또 나오겠지. 이중 본질적 사항은 항상 똑같아요. 위임이 돼야 안 돼요? 위임이 안 돼요. 그거는 오로지 국회가 정하시오. 이렇게. 그래서 헌법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법률로만 정해라 이런 말이 아니니까 이것도 위임이 가능합니다. 그 방가리면 이게 이제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인데 그걸 넘기시면 결론 정도만 보세요. 136페이지 본질사항 위임금지 해가지고 그러나 이런 사항 모두를 반드시 법률로 정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임이 되는데 그 세 번째 줄 어느 사항을 위임할 것이냐는 의회 입법을 통해 규율할 본질적 사항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이제 앞에 우리가 봤던 법률보가 자꾸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또 나올 거야. 본질사항. 이거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고 이게 아니라면 방금 봤던 이 원칙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뭐와 관련되냐면 이 포괄임이 금지된다. 이 논리하고 다 맞물려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를 하나 봅시다. 지금부터 기준들을 하나 잡으셔야 되니까. 그 교재 132페이지 보세요. 포괄임은 금지돼요. 포괄임 금지. 근데 그 포괄임을 금지하는 이유는 당연히 국민들은 이 법률을 봐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규제를 받냐 이런 걸 예측을 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포괄입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를 봐야 돼요? 최소한 법률을 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략 이런 것들이 위임이 됐구나. 요게 예측 가능해야 돼. 예측 가능. 이것 때문에 지금 금지를 시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어떤 조문들이 이게 지금 포괄임이 됐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단순합니까? 굉장히 복잡합니까? 복잡하고 조문도 많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규제를 할 때 조문 하나 가지고 규제하겠어요? 관련 조문이 많겠어요? 이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를 하자면 이걸 판단할 때도 위임하는 근거조항이 있을 텐데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요 조항이 속한 전체 법률 그리고 또는 준용 규정 이런 관련 규정이 있으면 이 관련법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그리고 위임하는 이 조문의 문헌 내 형식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여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해석을 해보시오 이렇게요. 해석. 그래서 해석을 해서 이게 예측이 되면 그러면 포괄임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이게 뭘 도대체 규정하는 건지 예측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포괄임이다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첫 번째 이런 이제 문장을 낼 텐데 방금 봤던 본질사항을 법에다가 규정을 안 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끝나는 거야. 포괄임. 그 외의 것들은 이게 해석에 관한 문제라 잘 안 내요.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조문 딱 놓고 해석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그래 못 낼 거 아니야. 우리가 해석하는 이 법이 한두 개도 아닌데, 그죠? 요런 기준만 물어볼 거야. 기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결국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 그리고 요 해석을 할 때도 이렇게 위임할 때 위임하는 행정 대상들이 여기도 굉장히 좀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명확성, 예측 가능성 이게 딱 기준이 일률적이지는 않아요. 이만큼 규정을 해야 명확성이 충족됐다 딱 이렇게 획일적인 기준은 없다. 이게 답이에요. 결국은 해석하는 방법인데 일률적 기준은 없고, 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위임하는 걸 봤더니 이게 침익적 행정에 대한 걸 위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국민들한테 침익적이면 좀 더 법에다가 명확하게 규정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해줘야죠. 이럴 때는 해석을 할 때 되도록이면 그 법 문헌 중심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이걸 함부로 유추 해석을 한다거나 확장 해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를 시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침익적인데 확장 해석해버리면 오히려 불이익이 늘어나겠지. 그래서 문헌 중심으로 엄격하게 해석. 대신 국민들한테 급부를 준다거나 이 규정하는 대상, 규율하는 대상을 봤더니 이게 수시로 자꾸 변화되는 것들이야. 여러분 수시로 변화되는 걸 법에다가 명확하게 상세하게 정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런 건 어렵겠죠. 이런 것들은 완화가 된다 이렇게요.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이렇게. 이게 완화된다는 말은 법률에다가 자세하고 상세하게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또는 유추 확장 해석이 허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틀을 잡아보세요. 포괄임은 금지돼.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법에다가 규정하고 위임해야 되는데 이 명확성이나 예측 가능성 이건 결국 해석의 문제로 가는 것이고 예측 가능성이 해석이 되면 명확성 포괄임 아니다 이렇게. 근데 그 해석을 할 때 침익적이냐 급부행적이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침익적이면 되도록 문헌 중심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여기는 완화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일률적 기준은 없다 이렇게. 그죠? 자, 요 기준입니다. 요 기준. 그러면 132페이지 그 첫 번째 판례 봅시다. 첫 번째 판례 본문에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한 개별적 위임이 있을 때 가능하고 포괄임이 아니죠. 여기서 구체적 위임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보이세요?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돼 있죠.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범위에 요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의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에 별표 치세요. 대강을 예측. 이게 답이에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걸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그 예측 가능성 유무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당의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취지 목적, 당의 위임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별표 치세요. 관련법규 들어가 있죠. 관련법규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관련법규까지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 우리 행정법은 다 그래요. 이게 항상 뭐 하면 거의 다 보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 이게 답이지. 그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 만약에 판단이 되면 포괄임이 아니라 그랬죠? 판단이 되면 그러면 판단이 되면 포괄임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예측되면 돼. 예측되면 되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대통령령 부령 요 재임까지 들어가면 이렇게 해버리면 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지. 대통령령이 뭘 정하는데 요 위임받은 조항 법률 제 몇 조 매당 위임받아 요리 가버리면 법률 제 몇 조에 위임받은 대통령령 제 몇 조의 위임을 받아 이렇게 버리면 법이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다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측이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 밑에 판례 그런 말 나오죠? 저 제일 밑에 판례 법령 위임 관계는 상위법의 해당 조항까지 명시할 필요가 없다. 이해되세요? 이게 예측이 되면 되는 거지. 굳이 요 위임받은 법에서 법 몇 조를 위임받아가지고 했다? 이거 다 밝힐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그 위에 보세요. 이게 다 당연한 말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만 봐도 뭐가 위임되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있는데 시행령이 위임 규정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서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심한 말입니까? 당연한 말입니까? 당연하죠. 법률이 분명히 딱 이리적으로 해석되어 있건 명확하게 규정했는데 마음대로 하위법에서 의미를 확장 축소하겠다?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보세요. 133페이지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을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봐서 모법의 해석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뭔 말이냐면 그냥 충분히 법률을 해석하면 충분히 해석이 되고 그걸 단순히 명기만 했지 이 말이 아니에요. 상위법의 내용을 뭘 추가했다거나 변경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죠?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해석 가능한 걸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모법의 이해관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굳이 하위법이 내용을 변경한 게 아닌 이상 그렇다면 굳이 위임 없어도 그건 하위법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과 똑같아요. 자, 그리고 저 133페이지 동그라미 1번 중요한 말입니다. 결국 문헌의 형식의 문제입니까? 해석의 문제입니까? 다 해석 문제예요. 해석 문제. 그러니까 저 구체적 법의를 정의 의미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외형상 그 본문의 조치인데 보세요. 본문 봅시다. 일반적 포괄임법 금지가 되고 법률 규정 자체에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해서 외형상으로는 일반 포괄 위임처럼 보여요. 자, 뭔 말입니까? 법률 조항 형식적으로는 포괄 위임처럼 보여. 그런데 그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취지 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별표 치세요. 해석을 통해 그 내재적 위임 범위나 한계가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다. 결국 해석 문제가 있습니다. 문헌은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해석이 된다는 거 아니야? 해석. 그럼 포괄임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땐 포괄임 입법 금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석. 물론 여러분들한테 조문 하나 딱 놓고 해석해 보시오. 이런 말은 안 나올 거예요. 요런 이제 문장을 낼 겁니다. 문장. 그리고 넘겨보세요. 134페이지. 그 첫 번째 판례. 위임입법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자,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임해야 되냐 이런 말입니다. 요 정도는 일률적이지 않다 그랬죠. 규율의 대상, 종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럼 당연히 명확성 완화되겠습니까? 강화되겠습니까? 더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 밑에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가 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말 나오죠.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돼야 한다. 이렇게. 급부행정은 좀 완화가 되겠지만 이런 침익적인 것들은 좀 더 엄격하게 반면에 규율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한다. 그러면 법에다가 이걸 자세하게 정하기가 쉬워 어려워요? 어렵지. 수시로 바뀌는데. 그러니 구체성, 명확성 요건이 완화해야 될 것이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제일 마지막 판을 보세요. 사회보장 수급권인 의료보험 급여. 자, 국민들한테 의료보험 급여 혜택을 주는 거예요. 침익적입니까? 급부행적입니까? 급부행적.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법률에다가 법률 조항이 분만급여의 범위나 상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괄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분만급여는 의료보험 혜택 이게 사실 구체적인 액수는 국회가 정할 문제가 아니죠. 예산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낮아질 수도 있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법률에다가 굳이 얼마 이하를 돈을 줘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최소한 얼마는 줘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미리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봐. 형벌은 상한을 정해줘야 돼요. 얼마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왜? 형벌은 침익적이거든.
네, 이런 식입니다. 됐습니다. 이게 이 포괄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 이쪽은 여러분들 시험에 판례를 낼 겁니다. 판례. 방금 우리가 봤던 요 판례면 충분해요. 이걸 낼 텐데, 뭐 어려운 건 아니지. 자세하게 되지 않고 이 기준 물어볼 거예요. 기준. 이 정도 수준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세금, 조세. 당연히 법률로 규정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규정해야죠. 여기다가 뭐가 됐을 때 세금을 낸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뭐 위임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런 걸 조세 법정주의다 이렇게 합니다. 또는 법률주의. 그런데 요 논리도 그대로 가겠죠. 막상 법률을 보니까 아까처럼 문헌상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 해석을 해보니까 해석이 돼. 뭘 했을 때 세금 건다. 이게 해석이 돼. 그러면 포괄임 또는 조세요건 명확주의 위반이에요? 위반이 아니에요? 이게 위반이 안 돼요. 결국은 해석 문제니까. 그런데 해석을 할 때 세금 명확성 엄격하게 해석해야 됩니까? 완화 해석해야 됩니까?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죠. 유추확장 해석이 금지가 돼요. 근데 이 세금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 모든 국민들이 이 세금은 공평하게 분담을 해줘야 돼요. 공평 분담. 그러니까 세율이지. 율.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것이고 재산이 많으면 많이 내는 것이고 단 일단 모든 국민은 그 율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지문 이렇게 나왔어요. 과세 요건 세금을 부과할 요건입니다. 당연히 엄격 해석, 유추 해석 금지를 해야죠. 이거 국민한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불리한 거죠. 세금을 내야 될 요건이니까. 자, 비과세 요건. 세금을 내지 않는 요건이잖아. 또는 조세 감면 요건.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이건 국민한테 유리한 거죠. 요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은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유추확장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유추확장에서 금지인데 둘 다 유추확장에서 금지가 돼요. 왜냐하면 유리하게 해서 이거를 확장해서 해버리면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늘어나잖아. 그럼 그만큼은 또 누가 내야 돼요? 공평분담이야. 다른 국민들이 그걸 부담을 해줘야 돼. 이해가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세금은 과세 요건이 됐건 비과세 요건이 됐건 전부 다 유추확장에서 금지. 이렇게 여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유리하다고 해서 확장해서 하겠다? 허용이 안 돼요. 자, 일단 133페이지 133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판례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 규정이랄지라도 이게 조문은 지금 일반적 개괄적 규정이죠. 법관의 법 보충 작용으로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구차 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해서 과세요건 명확주에 반하는 거 볼 수는 없다. 이해가요?
133 제일 밑에라니까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금도 문헌의 형식을 봐 해석을 해. 해석. 세금도. 자, 그러면 넘겨보세요. 뒤로. 이제 해석입니다. 그런데 134페이지에 거기 포괄이 임금제의 엄격 해석 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해가지고 세 번째 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규정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유추해석 허용되지 않는다. 다 들어와 있죠 지금.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 감면요건.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세금은 뭐를 하나 생각해야 됩니까? 공평분담을 생각하세요. 비과세가 됐건 감면이 됐건 전부 다 유추 확장해석 금지.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여러분들 요 형벌, 처벌 당연히 법률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형벌이나 처벌은 다른 행정과 달리 원칙적으로는 행정입법으로 위임이 안 돼요. 법률로만 정해야지 함부로 위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지금이 딱 그 비슷한 인데 요즘 저 마스크 요즘 좀 편의점 다시 많이 파나요? 제가 저번에 어제 그저께 보니까 편의점에 마스크가 다 동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 이유가 사재기 안 되면서 아니면 그 마스크 회사 그 주식이 폭등한 회사 하나 있는데 그 회사가 예전부터 주식시장에서 악랄한 회사였어요. 그 회사 주주 그 대주주 그 회사 대표들이 보면 내가 볼 때는 사기꾼들 같아. 주식이 좀 오르면 다 팔아버려요. 떨어지면 또 사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내가 볼 땐 작전주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은 회사인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다 했더라고. 근데 더 나가서 뭐까지 버렸냐면 창고에 있는데 안 내보내요. 사재기가 문제 아니라 회사들이 창고에 있는데 유통을 안 시켜. 그러면 마스크 가격을 2배로 올렸어요. 1,000원짜리인데 2,000원에 판매 이렇게. 이제 걸렸지.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비상시에 그런 행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근데 처벌을 해야 돼. 근데 법률에 처벌 조항이 없어요. 이럴 때 예외적으로 위임입법으로 급하게 입법해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 아닙니다. 이 처벌은 극히 예외적이야. 긴급히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법률로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일단 이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유. 그리고 이 사유 때문에 행정입법으로 형벌을 위임을 하더라도 법률에다가 최소한의 요 기본적 사항. 그러면 형벌 부과할 때 기본사항은 뭐냐면 당연히 이게 중요하죠. 뭘 처벌하냐. 처벌 대상. 그 다음에 뭘로 처벌하냐. 처벌의 종류. 처벌의 상한. 얼마 이하. 몇 년 이하. 요 세 가지입니다. 처벌 대상, 처벌의 종류, 상한. 이거는 반드시 법률로 규정을 하고 이 범위에 대해서만 위임을 해줘야 돼요.
이것까지 행정입법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위법이 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보시면 형벌 첫째 좀 봅시다. 형벌법규에 대해서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한해서 이런 애매적 사유 위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유 때문에 위임을 하더라도 법률, 수권 법률이 구속요건, 이제 법률 용어라 좀 어려워서 그 옆에 보세요. 처벌 대상, 그 대상에 대 동그라미 치세요. 대. 처벌의 대상, 뭘 처벌하는지 이런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종의 동그라미 치시고, 상한과 폭, 상의 동그라미 치시고, 이걸 법률로 정한 다음에 이 조건에서 위임하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제 상 중에 대종상 있잖아요. 대종상은 지키시오 그 말이야. 대종상은 지키시오. 법률에다가. 자, 이게 포괄임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포괄임은 왜 금지시키냐면 예측 가능성도 있고, 여러분 이 법률로 전국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규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 부령 다 이것도 국가법이 아니에요. 국가법이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획일적으로 어디나 누가 됐건 국민들한테 전부 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전국적으로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포괄임이 금지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조례, 이거는 자치법규죠. 국가가 법률로 획일적으로 풉니까? 자치단체 내에서 알아서 풉니까? 이거는 자치단체 내에서 알아서 해결하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법률이 조례로 알아서 정하시오 이렇게 할 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도 이게 가능해요. 왜? 어차피 조례가 알아서 풀 문제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포괄임이 금지되겠지만, 이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정하면서 풀 문제다 그러면 포괄임도 허용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례라도 법률로 정할 본질적상 이걸 조례로 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 말 나오면 무조건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했죠. 두 개를 구별하세요. 국가법이냐 조례로 위임하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4번 조례로 위임인데 거기 지방자치법 22조를 보세요. 지방자치법 22조. 이 조문이 가끔 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법령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 사무, 자치단체 사무, 자치사무입니다. 그 사무, 자치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런 말이 없죠. 법률의 위임을 받아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자치사무는 알아서 조례를 정하면 돼요.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침입적이죠. 벌칙, 요 세 가지.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죠.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중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여기는 법률의 의미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 위반할 때 여기는 똑같이 가겠죠. 기본적인 사항은 정해주고 위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 조례에 대한 법률의 의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해가지고 1번 요 문장하고 아까 그 조문의 권리 제한 의무가 벌칙 이거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법률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 위임했다. 돼야 안 돼요? 허용된다 이렇게 해야지. 포괄임 금지 적용 안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가? 여러분들 제일 여기서 자주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니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임하면 됩니까? 이렇게. 자치법규가 그 말이에요. 자치법규. 주민의 권리에 관한 자치법규. 단 권리에 관한 이렇게 하느라고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포괄임이야. 법률로 기본적인 걸 정해줘야 돼. 법률로 기본적인 걸 정해줘야 돼요. 이런 말입니다. 됐습니다. 이거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위임할 때 한계입니다. 위임할 때. 좀 쉬었다가 내용 사항에 들어갑시다.